이번 시간에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챗 GPT 활용법 진행할 거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협업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션이라는 도구의 한국 사용자 모임도 운영하고 지금은 강의 주제를 더 넓혀서 챗 GPT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제 이름 검색하시거나 시리얼이라고 검색하시면 노션에 대해서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딱 3개입니다. 기본편, 중급편, 활용편. 자, 마지막이에요. 활용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활용편에서는 계속 움직일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활용편에서는 이렇게 4가지 알려줄 겁니다. 카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예요.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챗GPT의 확장 프로그램 소개해 줄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GPT들 있죠. 챗GPT, Bing, Bard, Written까지 4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 어떤 걸 사용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내용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카톡에서 쓸 수 있는 챗GPT 2개입니다. 에스크업이라고 유명한데 2개 다 할 수 있어요. 에스크업도 할 수 있고 Written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켜고 이거 하셔도 되고요. PC 있으신 분은 카톡 PC 카톡 열어서 둘 중에 하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에스크업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2가지 차이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S컵이 왼쪽이고 리튼이 오른쪽이에요. 둘 다 카톡으로 썼을 때입니다. 카톡으로 썼을 때 S컵은 하루에 제공되는 개수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리튼은 무료예요. 근데 100회까지는 잘 안 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챗GPT 많이 써도 100번까지는 안 썼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루에 100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확성 S컵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근데 리튼은 이 실시간성이랑 정확성이랑 동시에 들어가는 건데 검색 결과를 같이 보여줍니다. 리튼은 현재 최신 정보를 검색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미지 읽기가 중요해요. 이미지 읽기. S컵이 이미지 읽기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으로 캡처한 이미지 있죠? 그 S컵에 올리면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챗GPT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리튼은 아직 이미지 읽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S컵은 아직 미정이라고 해요. 가격 안 정해졌다고. 근데 리튼은 무조건 무료예요. 리튼은 그냥 무료입니다. 이 무제한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화 리셋, 새로운 대화 시작 둘 다 가능하고요. 기능 중에서 S컵은 푸드 렌즈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음식 사진을 찍으면 그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보여주는 사진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치라고 해서 그림도 그려주고요. 뭐뭐뭐 그려줘 하면 되는데 리튼은 그림 그리기는 안 됩니다. 카톡에서는 안 돼요. 근데 얘는, 이 리튼은 웹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가능해요. 지금 세연님 바로 그림 그리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변동에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둘 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도 둘 다 똑같습니다. 저는 S컵이랑 리튼이랑 있는데 둘 다 답변은 어차피 똑같아요. 3.5 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강의 자료는 S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S컵으로 할게요. 이게 아수겁이라고 불러요. 자, 아수겁 들어오신 다음에 요거 한번 입력해보세요. 제가 프롬프트 종류를 막 가지고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나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 특정 키워드나 브랜드를 검색하고 분석해주세요 하잖아요. 이 특정 키워드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 뭐 GPT의 무신사에 대해 검색하고 분석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신 연구 및 논문 검색하고 정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대로 쓰면 안 되고 챗 GPT에 관련된 최신 연구 및 논문을 검색하고 정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앞에 특정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제가 검색하고 싶은 정보를 넣어줘야 그 뒤에 내용을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행동 분석 및 세분화를 위한 리서치 수행해주세요. 이런 내용들도 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미지 인식입니다. 우리 원래 카톡에서 친구들한테 이미지 보내는 것처럼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앨범 버튼 있죠? 이 눌러서 사진을 입력하시면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제 화면 컴퓨터 화면 있죠? 이거 그대로 찍어보세요. 사진으로, 카메라로. 이 사진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이걸 아수겁에 올리는 겁니다. 자, 아수겁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대화 시작이라는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앨범에 들어와서 이 사진, 방금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 얘가 이미지에서 864글자를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써줘 라고 제가 이걸 보내죠. 그러면 이 애가 아수겁이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읽고 이렇게 텍스트로 써줍니다. 이미지를 보고 제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써주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죠. 아까 제가 이 화면 보여드렸을 때 이거 타이핑을 일일이 하셨죠.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이미지 인식시키고 그러면 여기서도 텍스트를 긁어서 복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수겁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써주기도 합니다. 캡처를 해서 아수겁에 올립니다. 그러면 아수겁이 이미지를 읽었죠. 이미지는 내가 받은 이메일이야.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하면서 강연자를 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작성해 주세요 하면은 좀 더 친절하게 작성해 줘요. 이렇게 답변을. 자, 챗GPT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왔는데 확장 프로그램들 중에서 추천하는 5개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 유즈챗 AI라는 게 있죠. 이 유즈챗 AI 클릭하시면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설치를 하시면 이게 뭐냐 하면 얘는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기사를 선택하고 보면 이렇게 떠요. 팝업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보여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서머라이즈를 누르면 이 기사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줘요.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됨. 아주 간편하죠. 서머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요 긴 내용을 이렇게 싹 읽어주게 해줍니다. 또는 지금 이게 기사잖아요. 기사니까 여기서 체인지 톤을 바꿔주는 겁니다. 좀 캐주얼하게 톤을 바꿔줘 이러면 기사를 좀 캐주얼하게 증상이 높았어 이러면서 지하잔틴이 필요해 반말하는데 야 캐주얼하게 할래지 내가 반말해달라 했냐. 어쨌든 요렇게 바꿔줍니다. 요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뭐 트랜스레이션 번역도 해주고요. 영어 자료 같은 거 보시잖아요. 아마도 그런 거 볼 때 영어 기사 같은 거 볼 때 트랜스레이션도 해주고 뭐 explain this도 해주고 이걸 가지고 find action item도 해줍니다. 뭐 이메일 같은 거 있죠. 이메일 받았을 때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 이메일에서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트위터 이런 거 볼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reply to this라는 게 있습니다. reply to this가 답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건데 그게 좋은 의미로 하는 건지 안 좋은 걸로 하는 건지 뭐 서포트로 하는 건지 조크로 하는 건지 아이디어로 하는 건지 답장을 해줍니다. 얘가 이렇게요 해주죠. 그럼 얘를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죠. 또다시 트랜스레이트 한국어 눌러주면 와우 유트랙이 한국어를 지원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답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리플라이 하면서 리트윗 하면서 이렇게 붙여넣고 쓰면 트윗하면 끝. 아주 진짜 사람은 다 사라지고 기계밖에 안 남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워낙 많아서 보시는 것처럼 뭐 change tone, make longer, shorter, 뭐 fix spelling, grammar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 최근에 발견한 서비스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무료예요. 처음 가입하면 한 달 동안 무료거든요. 근데 아직 유료 플랜이 안 나왔어요. 결제가 안 돼. 한 달 뒤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챗 GPT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막 열어서 안 해도 돼요. 저거 프롬프트 지니라고 있는데 프롬프트 지니는 챗 GPT에서 요 버튼이 프롬프트 지니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번역을 해주는 게
이게 정말 획기적인 기능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역을 보여드립니다. 자, SK텔레콤 마케터로 입사하기 위한 자기 소개서를 들어갈 항목을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이렇게 제가 한글로 썼는데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고요. 그 번역을 번역된 결과로 받아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자동으로 한글로 뽑아줍니다. 이제 챗 GPT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질문을. 근데 그거를 한글로 제가 입력해도 그 질문을 영어로 바꿔주고 영어를 다시 영어 답변으로 받아서 다시 한글 답변으로 받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프롬프트 지니가요. 이렇게. 그래서 프롬프트 지니를 쓰시면 좋은데 프롬프트 지니는 짧은 문장들 뭐 10문장 이내에 짧은 것들은 되는데 프롬프트 자체가 그 긴 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긴 글을 하게 되면 인식을 못해서 영어 번역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5문장, 뭐 10문장 이내에 짧은 프롬프트를 쓰신다 하면 프롬프트 지니 추천드리고요. 프롬프트 지니 자체에 웹 연결 기능이 있어요. 검색 엔진 결과를 포함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의 이름과 연혁을 알려줘 하면 찾아줍니다.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웹 서치 리졸트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번역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번역도 해줍니다. 이렇게 한글로요. 1392년부터 1597년까지 27명의 왕이 있었다. 태종, 우리 그 어릴 때 배웠던 거 있죠. 태정, 태세, 문, 단세. 와, 세종대왕만 대왕이야. 와, 예, 성, 연 하고 이거 끊겼죠. 잘렸으니까 Continue Generating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연산군도 킹인가? 광해군도 킹이네. 킹이긴 킹이네. 일단 더 받고 답변을 다 받아봅시다. 27개 27대 왕이었으니까 답변을 더 받아봅시다. 성종? 순종이지 순종. 번역은 안 해주니? 번역은 안 해주네. 위 내용을 번역해줘. 못 알아듣는다. 다시. 이때 수정이 잘못됐으면 이 프롬프트를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이 버튼 눌러서 어디 갔어? 한글로 번역해주세요. 답변 결과를 한글로 번역해주세요.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해주죠. 이렇게 태조부터 정종, 태종, 세종대왕. 아니 세종대왕만 대왕이야. 킹 세종 더 그레이트 붙었어요. 와, 잘 찾아주는데요. 웹 검색이 됩니다. Continue Generating 눌러서 그 이후에 답변을 또 받고. 이렇게 프롬프트 지니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렇게 한글로 한글 영어 영어 한글을 해주고요. 그리고 웹 검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웹 연결도 됩니다. 번역 언어 선택만 하고 요 두 개 때문에 이 프롬프트 지니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 근데 프롬프트 지니는 영어를 좀 어려우시면 프롬프트 지니는 전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거는 껐다 켰다 하는데 프롬프트 지니는 항상 켜놓습니다. 프롬프트 지니는 진짜 필요해요. 유튜브 영상의 스크립트를 읽어서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요약을 해줍니다. 이거거든요. 트랜스크립트 서머리 이거거든요. 이건 자막, 영상에 자막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막이라고 붙어있죠, 영상에. 자막이라고 붙어있으면 이 스크립트를 잘 읽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자막이 있는 영상이거든요, 얘도. 자막이, 이렇게 자막이 있어요. 자막이 있으면 여기 스크립트를 얘가 잘 이렇게 불러와요. 이것도 유튜브 서머리 저도 많이 써서 보여드리는 거고, AI PRM은 완성되어 있는 프롬프트 모음집이에요. 이건 저는 껐다 켰다 하면서 쓰는데 화면이 조금 바뀝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그 AI PRM이라는 곳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프롬프트들을 모아놓은 은행 같은 겁니다. 그 프롬프트에서 제가 찾아서 원하는 걸 찾아서 쓰시면 돼요.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이런 거 있죠. 여기서 팔다리가 짧은 웰시코기가 우주에서 우주복을 입고 둥둥 떠다니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프롬프트를 써줘요. 이렇게 그 미드저니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드저니에 들어가는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제가 써볼 수는 없는데 그냥 이걸 긁어다가 위튼에서 해볼게요. 그려줘. 위튼에서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죠. 위튼이 그림도 그려줍니다. 이미지를 그려봤어요 라고 나오죠. 이렇게 조금 이상한데? 그럼 이상하면 다시 생성. 좀 무서운데? 다시 생성. 이런 식으로 위튼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AI PRM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저는 이렇게 막 되게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 공개되어 있는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취업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라이팅에 들어오시면 또 쓸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면접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 영어로 써보시고 그 영어를 또 한글로 번역해서 쓰시면 충분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AI PRM도 추천드리고요. 요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죠. 4개가 있어요. 4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간단한 비교.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었습니다. 유명하죠? 빙이라는 게 있어요. MS에서 만든. 근데 이 MS는 챗GPT를 빙으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챗GPT를 빙으로 가지고 온 거고 웹에서 연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빙의 장점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챗GPT였거든요. 근데 단점이 MS 엣지라는 브라우저에서만 쓸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 한 3일인가 5일 만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MS 엣지를 설치해야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 챗GPT에서 웹 연결이 되죠. 아까 프롬프트 진이 설정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반드시 비잉을 써야 하고 내가 엣지를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비잉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바드인데 바드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실험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바드인데 얘도 구글에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로 해볼까? 2023년 취업 현황 취업률 채용 중인 대기업들의 취업 트렌드를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보 검색할 때는 바드 써요. GPT에 웹 연결하지 않고 저는 바드 씁니다. 취업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타나죠. 직무 중심의 채용, 탈스펙 채용, 블라인드 채용, AI 면접, 비대면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드의 장점은 구글 검색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글 검색 버튼 누르면 바로 검색을 해줘요. 구글에서 이렇게 바로 검색해줍니다. 단점은 확장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뭐 닥스나 지메일로 보낼 수 있다? 이 정도인데 뭐 확장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정보 검색하는 거는 정말 편하고, 이 바드가 챗 GPT의 빙이 MS의 소프트웨어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드가 아마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요즘에 트렌드상 빙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바드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아이디어를 얻을 때에는 챗 GPT를 쓰고, 좀 더 정확한 정보에 가까운 걸로 하고 싶을 때에는 바드를 쓰고 있어요. 바드의 장점은 답변을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답안 보기라는 버튼이 매번 생성되는데, 이 버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답변을 보고 요게 좋구나 하면은 이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다른 프롬프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채용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역량을 평가합니다 라고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바드를 쓰시면 좋습니다. 바드의 단점은 또 그게 없어요.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장을 남겼잖아요. 프롬프트를. 근데 챗 GPT처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히스토리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뭘 검색했는지 히스토리만 볼 수 있어요. 뭘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written이에요. written 제가 세연님께 알려드렸던 건데, written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개를 다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written은 템플릿 틀 같은 거고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ritten도 또 보여드리면 이런 written 화면이 있죠. 여기에 아까 세연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속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GPT 엔진을 바꿔줍니다. GPT 엔진이 챗 GPT 3.5랑 지금 3.5, GPT 3.5랑 GPT 4를 쓸 수 있는데 이 엔진을 바꿔줘요. 마음껏. 지금은 3.5랑 4만 있지만 나중에는 바드도 들어올 거고 나중에는 네이버에서 만드는 하이퍼 클로버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리튼 하나를 쓰면 다른 GPT 엔진들을 마음껏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툴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소개서 여기 있네. 툴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직무 직군 이력 경험 문항 이거 써보죠. 예를 들어서 써봅시다. 제가 아까 했던 거 SK텔레콤 마케터 그리고 프롬프톤 경진대회 2등 수상 성장과정 평범한 집에서 자라나 라고 생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자기소개를 써주죠. 트렌드를 읽고 고객에게 전달의 능력이 뛰어난 마케터래요. 그리고 문항별로 자기소개서 써주면 오 괜찮은데. 자, 리트는 이렇게 그 AI PRM이라는 확장 프로그램 보여드렸죠. 그 AI PRM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리튼에서는 한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한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리튼이라는 걸 통해서 AI 스토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그 프롬프트 AI PRM에서 볼 수 있었던 프롬프트들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한국인들이. 안주 추천, 냉장고 레시피, 너 T야? T를 위한 F 맞춤형 대화 생성 해봅시다. F님이 하는 말, 나 오늘 챗 GPT 강의 들었어. 고등학교 친구. F님의 감정, 슬픔, 상황 분석. 친구가 오랫동안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음. 친구가 챗 GPT 강의를 들었음. 뭘 해줘야 되지? 그렇다고 함. 어쩌라는 거지? 제가 T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정은 슬퍼 보임. 위로해주고 싶음. 강의가 별로였나? 도움되는 내용이 없었나? 이렇게 생성을 해봅시다. 그래? 그렇게까지 슬퍼 보이는데 강의가 별로였나? 도움되는 내용이 없었나?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슬픈 건가? 괜찮아 친구야, 이제 나랑 이야기해보자. 네가 필요한 정보 있으면 같이 찾자. 나랑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위에 문장 빼고 밑에 괜찮아 친구야, 이제 나랑 얘기해보자. 네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같이 찾자. 나랑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 좋아질 거야. 여기까지 하면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해서 리튼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리튼에다가 퍼포먼스 마케팅의 KPI는 무엇인가요? 써보는 거예요. 퍼포먼스 마케팅의 KPI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KPI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트는 유료 요금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리트는 요금제를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료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이거는 복사해서 넣어야지. 또 답변을 해주네요. 이렇게 리튼에서 답변을 해주는 걸 기반으로 쭉쭉쭉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사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챗GPT도 그냥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한 문장을 입력하는 거랑 수십 번의 채팅을 해본 다음에 이제는 이런 내용으로 쓰면 얘가 알아듣겠구나 라는 걸 감으로 익히더라고요. 정보를 낼 수도 있지만 감으로 익히기 때문에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써보고 이제 끝났어요. 진짜 마무리 할 겁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순서들을 좀 써봤는데, 이것도 그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에 있는 거는 나의 행동이고요, 뒤에 있는 건 GPT의 행동이에요. 취업 준비할 때 GPT를 활용하는 순서를 갖고 왔어요. 순서입니다. 순서 1번부터 11번까지. 일단은 내가 먼저 내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해요. 그게 없으면은 내 자소서를 얘가 써줄 수가 없어. 일단은 내 이력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점과 경험 같은 걸. 그리고 그걸 정리된 장점을 GPT한테 물어봅니다. 내 장점을 가지고 어떤 산업이랑 어떤 직무가 어울리는지 GPT한테 물어봐요. 그럼 얘가 답변을 주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산업이랑 직무를 선택한 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채용 공고를 직무에 채용을 검색하고 기업을 선택합니다. 이 산업이랑 직무에 대해서 채용하는 게 있는지 보고 기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챗GPT한테 요약하고 분석해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회사인지, 뭔 회사인지,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 그 기업의 분석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나 핵심 키워드 등을 또 GPT한테 물어보고, 그 미래 먹거리랑 직무 KPI,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GPT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회사는 이런 키워드가 있고 이런 미래 먹거리를 갖고 있고 이런 내가 지원한 직무의 KPI는 이런 것들이야. 이걸 종합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줘. 내 경험은 이런 거야 하면서 종합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줘 라고 하면 얘가 써주겠죠. 그 내용을 가만히 갖다 쓰면 안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 또 면접 예상 질문도 물어보고 예상 답변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그냥 GPT를 어떻게 해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런 방법들을 통해서 GPT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요런 순서 같은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자주 하는 실수예요. 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쓰는 건데, 목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 내가 목적 없이 GPT를 이용하면
나도 대화가 산으로 가고 GPT도 대화를 산으로 줍니다. 내가 뭘 얻겠어,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야 라는 걸 정해놓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락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채팅에서 하나의 주제를 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주제를 했으면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주제, 취업에 관련된 주제를 하지 갑자기 맛집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요청하는 겁니다. 요약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줘,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정리해줘, 그다음에 요약해줘, 그리고 번역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건을 요약할 때 이걸 고려해줘는 괜찮은데 요약하고 그걸 번역하고 그 번역한 걸 다시 영어로 바꿔줘,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을 하면은 얘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안 돼, 아니, 이런 것들은 부정문은 얘가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긍정문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시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가져오지 못해요. 반드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내가 예상하는 답변이 있으면 그 예시를 제공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예시는 좀 귀찮아서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정리된 게 있으시면 추천해 드리고요. 수학계산 못합니다. 수학계산은 진짜 그냥 계산기 쓰시는 게 낫고, 아니면 그리고 반복적인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계속 질문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봐야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지시를 해야 답변을 해주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출처를 아래에 적어뒀고 그 노션 페이지에도 넣어두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정보 요출 사례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에서 코드를 넣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오류 소스 코드를 통째로 챗 GPT에 넣어서 그 GPT에 드는데 그 코드가 오픈AI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오픈AI한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극비 기술을 다루는 회사가 아직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오픈AI를 냅둘 수 있는데, 일단 오픈AI에 데이터가 들어간다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뭔가를 넣으시면 안 되고 보안 주의하시면 됩니다. 챗 GPT를 잘 쓰는 방법 딱 3개예요. 반복 계속 써야 되고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이 챗 GPT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을 더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입니다. 챗 GPT한테 자꾸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얘가 내 말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내가 질문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례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사람은 어떻게 질문하는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질문하는 건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보셔야 나의 눈이 높아져요. 그래야 제가 챗GPT를 실제로 쓸 때에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염두를 해두시고요. 마지막은 정지훈 교수님의 이 내용입니다. AI가 나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데 AI를 잘 다루는 사람은 나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챗GPT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QR코드 같은 거 촬영해서 만족도 조사 제출해 주시면 노션에 관련된 템플릿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